예,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을 좀 덜 하려고, 그러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대표단이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쯤 되면 그 협상 결과도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미국의 이란 제재가 현실화된다는 걸 감안해서 우리도 좀 대응책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.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더 깊게 좀 해보겠습니다.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. 네.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즉각적으로 일단은 걱정이 되는 게 어느 기업들이라고 봐야 됩니까? 일단 이란 현지에서 좀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들이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. 그래요? 예, 예. 네, 일단 이미 대림 산업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이란 제재로 금융 조달이 되지 않아서 이란 정유사와 맺었던 2조 2천억 원 규모의 공사가 무효화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딸 뻔했던 걸 이것 때문에 무산됐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. 그렇죠. 계약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. 조달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무산이 된 건데, 그리고 또 이 밖에도 현대 엔지니어링과 SK건설 등 이란 현지에서 공사를 수주한 기업들이 아직도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차질이 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럼 이게 뭐 손실이 바로 오는 거예요? 일단은 지금 보시는 현대건설과 SK건설 같은 경우는 계약은 했는데 아직 비용이 투입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예. 만약에 뭐 상황이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서 현재 상황이 좀 어그러진다고 해도 금전적인 손실은 좀 거의 없을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네, 다만 이 미국의 어떤 예외국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.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수주는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다른 나라 그 건설업체들이 또 활용할 거 아닙니까? 그럴 수도 있죠. 그러니까요. 그럼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건설업체들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이란과 물론 이란이 지금 다시 이제 그 경제 제재에서 풀어진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뭐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란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아무래도 뭐 어쨌든 왜 해외니까 그러니까요. 예, 교역이라는 게 발생하는 곳인데 대이란과의 어떤 수출입을 보면은 이 전반적으로 한 2013년부터 보시면 감소를 하는 추세였는데 수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좀 상승세로 전환하는 그러네요. 모습을 보이고 네, 있습니다. 그래프에 보니까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긴 하네요. 네, 그리고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 미국의 이란 제재로 수출입 상승세가 이제 꺾일 우려가 있고요.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수출액의 80% 이상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. 아무래도 이란의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게요. 네, 거기다가 이제 다른 국가들, 그러니까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이 이란 제재에 동참할지 여부에 따라서 또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는데요. 아무래도 미국만 이제 이란을 제재할 때보다 다른 국가까지 함께 만약에 제재를 한다면 예. 이란 경제가 더 위축이 크게 되면서 영향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근데 사실 미국의 이란 제재가 그 핵무기 그 확산 금지 그 조약 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 쪽은 뭐 미국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확전될 것 같지는 않은데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아까 우리 박규진 기자 얘기에서 봤습니다만 이 원유 가격 문제, 원유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또 그 여파가 우리는 커서요. 아무래도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. 네, 뭐 우리나라 얘기하면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유에 대한 영향이 큰데요. 지금 우리가 이란에서 수입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? 일단 이란에서 작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원유량이 이란에서 수입하는 게 한 1억 5천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. 비중으로요?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원유 수입하는 양에서는 한 13% 정도를 차지합니다. 작지 않은데요? 네,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영향이 클 수 있고요.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 이란 제재가 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이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의 어떤 원유 수입길이 막힐 경우에 좀 대비를 해서 뭐 아프리카나 미국에서 이제 해당 물량만큼을 좀 수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준비에 대해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근데 다만 이란산 원유가 이제 국제 시장에 만약에 풀리지 않는다면 이제 전체적인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원유 수입 양 자체에 큰 문제는 없더라도 기름값 자체가 오른다라는 건 분명히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긴 한데. 정부로서도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뭐 찾고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뭐 어떤 얘기들 나옵니까? 일단 최근 유럽연합 같은 경우가 미국에다가 그 이란과의 무역 거래 예외 조치를 요청했는데 미국이 거절해서 안 됐거든요. 요청이 이제 무산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예외국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우리나라에도 좀 적신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러겠네요.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최악의 경우까지 좀 상정을 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방법으로 꼽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수출고가 피해가 좀 크기 때문에 수출 국가를 좀 다변화해서 미리 리스크를 좀 줄여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.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액의 80%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
또 피해가 클 수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또 수출기를 다변한다는 게 사실 어렵죠.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금융 같이 좀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참 이래저래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힘들 수밖에 없네요.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